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제 오늘 아마 내일까지도 국무총리는 이미 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로 인준되어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그 나머지 19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의 분위기와 개별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의 가벼운 생각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제 뭐 청문회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통과하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사건의 12개 범죄 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말끔히 정리하는 공소 취소권 발동을 그 순서에 따라 곧 착수하게 될 것이다. 곁들여 김용, 정진상, 그 최측근, 그리고 김인섭 등에 대한 것,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소 취소 또는 사면권 행사가 아마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으로 이미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던 12명의 변호사들을 행정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포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대통령 자신이 전과 사범에 5개 주요 사건의 재판에 관한 한 현행범인데 이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그에 미치지 못하는 흠결, 물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흠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당장 국회 표결을 요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무자료, 자료 제출 요구에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무증인, 증인 신청 전부 다수당이 거부해버렸다. 그리고 무응답, 그 다음에 무능력. 총리로서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의 규모, 국가 부채의 규모도 그걸 대답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데 나머지 장관 19명에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아봐야 대통령이 그냥 다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제 느낌으로 이게 도저히 양해가 안 된다. 대통령 그렇다 치고 총리도 그렇다 치고, 그러나 장관 레벨에서 이게 이래도 되는 사람이냐 하는 게 몇 가지 눈에 뜨이는 게, 우선 첫째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웅인가 하는 그 현역 의원이지요. 그거는 이제 비서관들에 대한 갑질이 문제되고, 그리고 5년 동안에 46명인가 하는 비서보좌관을 교체를 했어요. 이거 역시 정신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갑질 이 소동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군 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 제가 이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제 집안 아이 중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 일도 있는데 그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 세탁물을 이렇게 세탁을 시켰다. 자기 아들이 부대에 아마 사병으로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대에서 귀대했을 때 그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걸로 현역 대장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게 수사기관에 끌고 가는 모습을 노출시켜가지고 50만 대군에 제가 알기로는 400명 가까운 장성들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갑질 논란에 비하면 강선웅과 하는 내정자의 갑질은 그건 그보다 더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비서보좌관은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정신병적 발작을 일으키지 않은 한 100% 만족하는 비서보좌관이 어디 있나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채용하면 그게 인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민망하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여러 번 하는 동안에 비서보좌관 처음 시킨 사람 운전기사까지 바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 그 비서보좌관들이 잘 보좌해 주느냐? 아니지요. 모자라는 거 많고 정책 보좌에 있어서도 그냥 짜증나는 게 많은데 그냥 참고 그 모자라는 건 제가 다 보충하고 그냥 그렇게 견뎠습니다. 서로 그렇게 어울러 가지고 그 사람들도 월급쟁이인데 가족이 있고 한데 그걸 함부로 자를 수 있나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강선웅과 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논문 표절 문제는 그거는 과거 이명박 정권 때인가에도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이게 이 외국 서적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걸 자기 이름으로 저자라고 표시했다 그래가 그 한 건으로 그냥 일주일 만에 스스로 물러간 일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아마 연세대학교 총장 출신이었지요. 송자입니다. 그 외에도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도 뭐 그런 일로 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건 표절의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게 논문 절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현역 의원인데 방위병 출신인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듣고 놀란 것이 방위병 출신으로 그 병적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제출 안 해요. 그 목에 숨기는 게 있다 이게. 본인 입으로 이게 공개되면 내가 거북한 입장에 처한다는 말까지 하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그 안에 뭔가 있다 거기에. 그 추정 컨테는 뭐 영창에 간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지정한 시간에 귀례하지 않았던 흔적이 있는지 정확한 뭔가 불미스러운 기록이 있어서 국방장관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제가 손자가 둘인데 하나는 공군 사병으로서 헌병으로 근무했고 하나는 육군 5사단 최전방에 근무했는데 그 걔들 그 기간에 말썽 없이 다 근무했다 그러면 그 병적 기록을 감추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거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 북한 정권의 대변인 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 자기 나름으로는 뭔가 소신에 있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 문제도 그거 뭐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안규백 내정자는 오히려 전작권 문제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 말을 취소한다고까지 했는데 약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런 것도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상의 문제에 비한다면 951모다. 951모. 그러니까 아주 털 하나다 이게. 9마리의 소 가운데 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세하다 이게. 그러나 그 미세한 것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보면 이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전과자다. 재판상 현행범이다. 국무총리 아주 뭐 철저하게 그 무응답하고 무증인으로 그 능력까지도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9명 장관을 대통령이 함부로 그거를 지명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뭐 집무실에서 공무도 하지만은 관저에 가서 사생활도 있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간에 그의 머리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머릿속과 가슴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이 국정일까요? 국정? 그리고 한미 관계일까요? 전자권 문제일까요? 한미 통상 문제일까요? 대중국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걸려있는 이 올무, 사법, 리스크, 이것을 조만간에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 이것이 그 생각의 가장 첫 번째고 중심에 있을 것이다. 제가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한 사람의 자연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우선 자기를 지키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일단 자기 사건의 변호사들을 12명을 법제처장, 이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그리고 행정관,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국가정보원의 그런 정보를 다루는 3인자 기획조정실장 자리, 여기도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을 했어요. 기조실장은 실제로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어떤 경우 허수아비 원장이 세워놓고 기조실장이 모든 걸 요리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 대북 정보.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이것이 자칫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걸릴지도 모른, 이게 당연히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북 정보와 연관해가 기조실장을 변호사 출신을 거기 앉혔다. 또 기왕에 국회의원 가운데는 5명을 이 자기 사건의 변호사 중에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호남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5명을 국회에 진입시켜 이게 자기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변호사단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17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 변호사들의 인질이 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변호사들은 전부 이재명 사건의 무죄를 다투는데 온갖 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온갖 꾀를 끄집어내고 온갖 모략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러면서도 이거 진실은 이게 아닌데, 진실은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이 죄가 맞는데, 대북 송금 사건도 이화영이가 말한 대로 그건 이재명 피고인이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고 그 심부름으로 이화영이 한 게 맞는데, 그런데 민주당 안에 지금 그 당선된 그 변호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 조작 사건 규명 태스크 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사건, 김용, 이름은 김용까지 딱 넣어놨어요. 그에 대한 이 공소제액이 이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다, 조작. 그런데 법원이 조작의 공부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아. 법원이 그 중에 뭐 1심 판결 난 것도 있고 대부분의 유죄로 환송 판결 받은 것도 있고 하는데 법원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 포스까지 만들어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령 떨어지고, 뭐 이건 이제 가상입니다.
뭐 그럴 일이야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이 변호사들이 자리를 한 자리씩 줘서 보원 농공 행상을 안 해주면 사실은 그때 우리가 무죄로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양심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부둥켜 안고 싸서 자리를 주고 아직도 많은 변호사가 자리에 못 가진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듣기로는 350개에 달하는 국공영 기업 중에는 공기업 중에는 장관 자리 못지 않은 연봉도 많고 아주 편하고 한 그런 공기업이 많이 있어요. 하늘도 신도 부러워하는 공기업 CEO 자리들이 수두룩해요. 거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계속 투하해가지고 만의 일의 사태에 양심선언하는 변호사가 안 나오도록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자 이래 놓고 아주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소 취소다. 공소 취소다. 중대 사건 5건 중에 12개 범죄 사실 2건을 빼고는 전부가 1심에 계류 중이니까 1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사건을 명시해가지고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즉각 취소해야 됩니다. 그건 검찰청법에 검사 동일체 원칙 딱 법 조문이 있었어요.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은 검찰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사장이나 담당 검사에게 지휘 감독할 수가 없어요.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하고 공소취소권 같은 걸 행사하면 이건 상명과 하복관계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요.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에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모 제 후배인데 동국대학교 교수였던 이모 교수가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무슨 영전에 김일성 정신 받들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글을 쓰고 와가지고 이게 국가보안법상으로 문제가 돼가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천정배 장관이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하라. 그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즉각 취소했고 그 검찰총장을 어떻게 했느냐 사표를 냈어. 법무장관 명령은 이행을 했지만은 이거 내가 양심상 걸린다. 이렇게 사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에 돌입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인가 오늘 아마 정성호 내정자의 청문회가 있게 될 텐데 그건 무조건 통과지요.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당 의원이 목이 만한 소리로 물을 겁니다. 공소 취소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사전 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서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아직 내가 취임하기 전이 돼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랬는데 사실은 보름 전에 서울대학교 어디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미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걸려있는 모든 재판은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한 직후에 지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용병으로 차출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눈치는 볼 겁니다. 어떤 눈치냐? 우선 민심의 눈치를 보는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에 이게 출구 조사를 하면서 그 여론 조사를 위임한 3개 방송국에서 위임한 여론조사 기관이 투표를 끝내고 나오는 사람에게 물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그 진행 중인 그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물었더니 64%가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40%가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재판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그를 지지한 사람 가운데도 40%가 평균 64%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해버리고 마느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모든 사건 중에 두 사건은 2심에 계류되고 있게, 하나는 위정교사 사건이고 하나는 공직선거법 2차 사건의 대부분 파기환송 사건인데, 이 둘의 처리 방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을 개정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조항하는 개정안을 내버리면 이건 소멸되고, 위정교사 사건은 1심이 무죄니까 그건 그대로 고가해서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가 지금 교도소에서 꼬레꼬레 소리를 질러 7월 17일에 풀어내라고 그랬다고. 7월 17일이 내일이죠. 재헌절.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 계속 매일 면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 파견관들이겠죠. 매일 면회를 한데 달래려고. 그 어떻게 달래겠어요? 너 풀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달래겠지. 안 된다고 했겠어요? 그 다음에 조국도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갇혀도 대통령 후보를 우리 당에 냈으면 당신 떨어져. 이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날 풀어내라. 이건 정성호 의원도 몇 달 전에 조국 구속된 얼마 뒤에 이 사람도 사면 복권돼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한 일이. 그 다음에 이화영이 그렇고 조국 그렇고 김용 급하게 생겼대. 김용이 형 법정에서 소리 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진상도 문제야. 어제 이 법정에서 왜 나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느냐? 왜 이재명 피고인만 연기하고 왜 나는 연기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재명 공소 취소설이 있으니까 나까지도 포함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를 아울러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제나 저제나 찬스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이 사태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 첫째로 특검 3개 만들어 가지고 밤낮으로 내란몰이 내란숙에 윤석열이, 이게 참 이런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 감정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조지고 김건희 조지고 국민의힘당 의원들 계엄 해제 결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 수십 명인가 본데 이 또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포트라인에 세우고 몇 명 구속해서 그쪽으로 왁자지껄하고 이놈들이 저지른 범죄가 이게 내란이다. 이 내란은 이재명 피고인의 이런 쪼잔한 일과 비교가 되느냐 이걸 그냥 크게 띄우고 그런 틈새에 슬그머니 이걸 공소 취소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 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갔었을 때 상가 빈소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고개를 깜빡한 거 외에는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고 그 불려가서 뭐 술 먹은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되면 문재인 후보에 이어가지고 이 나라가 좌파 성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정과도 있고 대통령 적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지지하는데 윤석열이란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고 끝까지 2번이다 2번. 2번 찍으라. 내 가족들한테도 2번 찍으라 그랬어. 2번. 제 손자 손녀 6명인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는 1번 찍었다 그러길래 내가 잘했다 그랬는데 2번 찍으라 그랬어.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딱 그 이유예요. 그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입건되고 조사도 받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된 직후부터 국민과 소통을 이렇게 해라, 루스벨트를 닮아라, 처칠을 닮아라, 김건희 여사는 엘리노 여사를 닮아라,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닮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이게 윤 대통령과 그 부부에게 고깝게 들린 겁니다. 반갑지 않은 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래, 2년 반 만에 계엄 선포했다가 되치기 당해 정권을 놓쳤다. 저는 지금 그 윤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해서 빼앗기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같이 나같이 당신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이게 뭐냐 이거인데 이 나라 꼴이. 그런데도 당신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가 내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아주 약한 고리로 보고 그냥 계속 짓밟아 가지고 그래 자기의 공소취소권 또 측근의 사면권 행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조 위에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검이 내란 수개로 이미 검찰에 기소대가 있는데 지금 뒤에 이삭죽기로 공무집행 방해죄다 뭐다 국무회의에 그 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문서가 위조됐다. 이런 내란 수개라고 하는 덩어리 큰 범죄의 우두머리로 기소해 놔놓고 그 우두머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 12.3 계엄 선포 그걸 내란 행위로 보는데 거기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별도로 떼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구속하고 그걸 기소하겠다. 말이 안 되죠. 수사권 남용이고 공소권 남용입니다. 제가 전제가 있지요. 제가 윤 대통령 제가 진심을 옹호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법조인의 양식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제가 하나들 이왕 시간도 흘렀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행위가 있었다. 갑이라는 자의 강도행위가 있었다. 가령 편의상 어떤 슈퍼마켓을 흉기를 들고 가서 가령 칼을 들고 가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그러면 그 현장 공소를 제기할 때에 범행의 일시 장소 표시합니다.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방법으로 칼로 위협해가지고 얼마를 그 있던 돈 얼마를 그리고 강탈해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수사기관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강도가 이 현장에 갈 때에 차를 몰고 갔다. 차를 몰고 가는데 CCTV를 보니까 여기저기 신호 위반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요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또 하나 입건을 하고 그 다음에 흉기를 어디서 샀느냐? 청계천 고물시장에서 샀다. 이러면 지금 우리 법률에 총포, 도검류, 단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이나 도검류, 칼 같은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들거나 팔거나 소지하는 것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청계천에서 산 그 칼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여기 가서 범행에 사용했으니까 1.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 위반한 거. 2. 총포도금 단속법 위반에 걸렸다. 요걸 추가로 기소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그냥 내란이고 내란 수개고 우두머리니까 막 두들겨 패고 뭐 이적 혐의가 있다, 여적 혐의가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되고 있는 일이다,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어떤 유력한 이 평론가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걸 한번 설명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김민석 총리가 탐청했는데 나머지 이런저런 흠이 있는 그게 9.5.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렇다. 이거. 그러나 민심은 또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한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머리에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건 공소 취소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정성호가 총대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이걸 물타기 위해서 세계 특검을 그냥 계속 압수수색하고 그냥 윤석열을 끌어내는데 그냥 골몰하고 이래가고 국민을 그럼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이걸 슬며시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고 그게 정책으로선 퍼붓게 하고 그냥 온갖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호감을 살만한 이런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대미 외교고 자주권이고 뭐 이런 건 별 관심 없다. 그러니까 이런 틈새에 이런 일을 벌리게 될 테니까 그럼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 우리다. 우리. 국민의힘당 맥 빠져가지고 나자빠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다 이거. 국민은 우리다.